지금 싱가포르가 법규칙 같은 게 개빡세잖아요 진짜. 건배트면 한국 돈으로 지금 80만원 때려요. 남의 집 와이파이를 함부로 무단으로 쓴다 그럼 820만원 때린대요.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싱가포르 언론자유지수는 2020년 기준 180개 국가 중 158등입니다. 러시아 149등이야. 얼마나 낮은 거야 도대체 이게. 터키가 154등이야. 나 그래서 180개국 중에 180등은 어딘가 해서 알아보니까 북한이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2021년 기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민주주의 지수 점수를 매겨요. 이게 1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8점 이상부터 10점까지를 완전한 민주주의, 충분한 민주주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6점에서 8점을 결함 있다고 봐요. 싱가포르 딱 6점에 걸쳐 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도 최하위예요. 좀 있으면 결함 아래야. 한국은 여기에 해당돼요. 이 민주주의 지수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선진국들 돈 많고 장땡이고 뭐 선진국이니까 끝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민주주의 지수는 전혀 달라 지금. 영국이나 우리나라,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완전한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게 싱가포르 뿐이 아니에요.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인도,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선거제도라든가 민주주의의 결함이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선거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그 선거인단 제도라든가 이런 거 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선진국이니까 다 잘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개쩔어요.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72,794달러입니다. 1인당 GDP가 전 세계 7위예요. 엄청난 국가죠. 실업률은 2.1%라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그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겠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일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간 분들도 정말 많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싱가포르는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업자가 되면 안 돼. 싱가포르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싱가포르가 주간 근로시간이 평균입니다. 이거 44시간입니다. 전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1위가 멕시코거든요. 연간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멕시코가 1위예요. 한국은 4위야. 근데 싱가포르가 이제 OECD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 가입국을 제외해서 보면은 싱가포르가 거의 주간으로 따지면 지금 1위다 이 말이요. 지금 싱가포르가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있지만 없습니다. 왜? 청소하는 직업, 조경, 보안업 여기는 최저임금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왜 있나 봤거든요. 지금 청소, 조경, 보안을 싱가포르에선 대부분 외국인 분들이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양반들이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더라도 너무 열악한 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면은 아예 싱가포르에서 일조차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그나마 정해준 거예요. 너무 낮으면은 너무 개털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숙련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대요. 연수나 이제 연차에 따라서. 싱가포르 1인당 GDP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7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월 1,000달러 이하 빈민층이 전체 인구의 10%나 돼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넘지만 원래 같았으면 돈 1,000만 원 안팎이에요. 돈 1,000만 원 조금 넘든가. 근데 지금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는 인구 전체 퍼센테이지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습니다. 2021년 유엔개발계획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소득 불평등 순위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발도상국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경제 선진 국가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1위가 어딜까? 저 소득 불평등이 홍콩입니다. 2등이 싱가포르예요. 지금 싱가포르는요 지금 대부분 외국 자본, 외자유치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뭐 생길 수도 있고 어디서도 뭐 그렇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지게 돈 잘 벌고 저렴한 임금으로 일하고 싶으면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또 사람들이. 최저임금이고 지랄이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만 받고 일해도 상관없는 거지 뭐.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정말로. 안 그러면 근데 솔직히 저 국가가 지금 싱가포르는 유지가 안 돼요. 땅이 작아서. 이 조만한 땅에서 저 정도의 GDP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막 퍼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 내의 내수 경제 그리고 싱가포르 내의 내국인만 가지고는 국내 기업 국내 국민들만으로는 운영되고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싱가포르는. 굳이 합리화해주자면 현재 싱가포르의 경제 상황은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을
정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굳이 합리화해주자면. 그러나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국가가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는요, 그리고 노조 탄압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노조가 만들어져도 싱가포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정부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그런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때려박고 있고 노조들이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나 싱가포르를 사랑하는 거예요. 노조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면은 외국 자본들이 솔직히 싫어하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를. 그게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가기 용이한 것들도 있고 환경적으로. 가끔 이제 노조 관련돼서 얘기할 때 독일 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제 노조 활동들이 굉장히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데도 독일은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일은 원체 제조업 강국이고 노조들이 활개치고 활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 제조업이 원체 발달되어 있어서. 근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만 하는 국가에서 노조 환경 같은 게 활동 같은 게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그 국가 박살납니다. 진짜로. 제조업이 강하고 노동자들이 중요하고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력이 어마무시하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노조들이 활동해도 충분하게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피곤해진다. 현실적인 얘기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아무튼 싱가포르의 경제는 외국 자본, 외자 유치,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이 시작된 것이구나. 리칸유가 노조들이 지금 활동 못하게 만들었던 아주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싱가포르가 반공 정책을 했던 나라잖아요. 1950년대, 60년대에. 노조는 공산주의자다.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조져대기에 너무 딱이었던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이제 노조는 공산주의자니까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프콜스 된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싱가포르가 법규칙 같은 게 개빡세잖아요. 진짜. 껌 뱉으면 한국 돈으로 지금 80만 원 때려요. 남의 집 와이파이를 함부로 무단으로 쓴다. 그럼 820만 원 때린대요. 솔직히 그 남의 집에서 뭐 와이파이 그거 비밀번호 안 걸어놓으면은 옆집에서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걸리면 820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와이파이나 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법들의 의미가 뭐냐면은 와이파이조차도 못 쓰게 막아야 다른 짓을 안 합니다. 강력하게 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남의 돈이나 이런 거에 손대면 안 되고 공공도덕이라든가 껌 같은 것도 뱉으면 안 되고 껌 뱉으면 80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칸유가 왜 저렇게 법 같은 걸 빡세게 만들고 법에 집착을 했냐면은 이 양반 변호사였잖아.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일본이 싱가포르 먹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말에. 그때 리칸유도 일본을 좋아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영국령 싱가포르 때는 영국이 싱가포르 내부의 치안도 제대로 못 잡고 개판이었나 봐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싱가포르를 이제 침략해서 들어오고 나니까 일본은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동시에 법 집행을 할 때도 빡세게 해서 실제로 치안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거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리칸유가. 그래서 리칸유가 일본을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저런 강력한 독재와 법 집행 공권력으로 일반 국민들을 조지는 게 오히려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요런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싱가포르 공무원들 기업에서 뽑듯이 뽑는다고. 공무원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싱가포르 장관급 공무원 평균 연봉이 7억에서 8억 이상입니다. 엄청 많이 줘요. 전 세계 1위예요. 대신 만약에 이 장관이 뇌물을 받아 처먹는다? 바로 나가립니다. 형사처벌하고 바로 조져요. 웬만하면 봐주고 집행유예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직 바로 나가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고위직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줘도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둘째로 이미 국가가 많이 주잖아. 뭘 더 받아 처먹으려고 그래. 동시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리센융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총리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이 많아요. 의혹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본인의 의혹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수많은 그 공직자들의 부패 혐의라든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저 사람이 청렴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정작 본인은 아닌데 자기 아래에 수많은 것들을 조져대면은 굉장히 본인까지 청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아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는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 싱가포르 역사를 보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려웠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화교 비율을 가진 이 싱가포르가 떨어져 나왔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자원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지금 물도 말레이시아 강에서 수입해와야 되고 이런 나라야 지금. 이런 불안한 안보 불안정성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1965년에 독립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불안하니까 리칸유 같은 저런 그 강력한 통치, 강력한
공권력을 이제 국민들도 오프콜스란 거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가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싱가포르에 당시 있던 이 화교들은 싱가포르를 떠나면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먹고 이 싱가포르 화교를 다 어디로 보내려고 했었어. 원래는 이 양반들이 어디로 갈 거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갈 거야 갑자기? 아니면 장제스가 도망간 대만으로 갈 거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틸려면 이 국가가 온전히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가 되려면 리콴유처럼 독재 정치를 하더라도 강력한 법 집행과 공권력으로 조져가면서라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그런 국가 통치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 독재를 하려면 저렇게 좀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을 짓거리도 하면서 해야지. 개털 지금 국민들 다 개판되어가고 굶어 죽어가는데 저 자리나 유지되고 그러겠어요 저거? 그러나 아무리 경제를 잘 살렸어, 아무리 국가를 선진반열에 올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독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아까 싱가포르 뭐라고 했어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다 그랬죠. 근데 경제는 진짜 굉장한 국가고 1인당 GDP 7만 불 이상에, 사실 이 빈부격차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최소한의 복지정책 같은 거로 사회 재분배가 조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둔 세금이 빈민이나 서민들한테 좀 뿌려주긴 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돈 주라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이나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런 복지제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어서 난 솔직한 얘기로. 최저임금제도 실업급여제도가 없습니다. 아까 최저임금제도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했어 내가? 청소, 조경, 보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진짜 열악하게 돈 받을까봐 그거는 좀 선 넘는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것도 대부분의 그 직업들은 지금 최저임금 실업급여가 없어요. 지금 싱가포르는.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알아서. 니네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도우면서 알아서 생계를 꾸리고 노후 대책을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해야지. 정부가 일일이 그거 관여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콴유가 옛날부터 복지라는 단어를 싫어했대요. 복지를 계속해서 단어를 들먹이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계속 공짜발하게 되고 열심히 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주려고 그랬대. 지금 싱가포르의 그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솔직히 간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는 중앙준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복지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그럼 정체가 뭐냐? 싱가포르 사람들은 저 중앙준비기금이라는 곳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은 35세에서 55세까지 임금의 17%를 고용주가 부담해요. 근로자가 20%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1,0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저 1,000만 원에서 고용주는 170을 내야 돼요. 근로자는 200 내고. 자, 이렇게 370을 따박따박 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굉장히 많은 돈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저기에 내고 있구나, 중앙준비기금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죠. 얘네가 뭘 하냐 이 말이야, 저 돈으로. 우선 이자는 오케이야. 시중은행보다 1, 2% 조금 더 준대요. 뭐 이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시중은행에 넣으나 여기 넣으나 금리는 어차피 별 차이 없는 거니까. 지금 게다가 싱가포르는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거의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거의 항상 2% 이하예요. 이자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 이제 준비기금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이 넣은 돈으로 집도 살 수 있어요. 노후 연금도 받을 수 있어.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낸 돈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낸 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집 구매할 수 있다고. 나 말하면서도 좀 웃기네. 오늘 강제저축인 거야. 국가가 니네는 저축도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집 살 때 집 못 구해요 어떻게 해요? 이지랄할 게 뻔해. 미리미리 저축해 이 새끼야 라는 느낌이야.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라고 해요. 내가 근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는 20%, 고용주는 17% 해가지고 이제 37%씩 냈다고 했어요. 내가 5억을 넣었어. 총 이제 5억을 넣어놨는데 5억을 받아. 그럼 나머지 5억은 뭐냐? 그러면 내가 5억을 주는 거야. 너가 집을 사기 위해 여기다가 중앙준비기금에 넣어놨던 돈을 뺐으니 집을 사려는 게 맞네? 대신 나머지는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해줄게. 결국에는 뭐야 이게? 그럼 자기 돈을 번 거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게 복지정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저게. 자, 그리고 노후연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 물어봤어. 알아봤어. 내가 우리 작가님들한테도 알아보라고 한 게 뭐냐면은 내가 5억을 부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5억을 다 빼면 노후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알아보라고 하니까 없대요. 다 뺐잖아. 없는 거야. 달리 말하면 그럼 내가 집을 사려고 부어놨던 돈 다 뺐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냐? 없대요. 생으로 다 내야 된대요. 중앙준비기금의 돈은요, 너네가 나중에 노후에 의료보험에 의료비에 집을 구매할 때 쓸 돈을 니네가 따박따박 잘 저축을 하면 모를까 니네 안 할 거잖아 제대로. 우리 정부는
나는 니네한테 아무것도 책임져주고 싶지 않고 니네를 위해서 돈 탈탈 털고 싶지도 않고 공짜 돈을 지원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니네가 그럼 저축이라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해! 우리가 어거지로 시켜줄게. 어거지로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제도다 저게. 근데 이거를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저거를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만 보지 다른 나라 복지 정책이랑 비교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싱가포르 사람들도 다른 나라 복지 정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싱가포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 나라만 관심 있지 다른 나라에 관심 없어요. 지금 미국의 복지 정책 뭐 있는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 거의. 자기네 나라는 아는 거지. 즉 정리하면 싱가포르는 복지 정책이 사실상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복지 정책의 한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시겠어요.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볼 거니까.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소년 가장,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걸까? 보니까요, 돈을 준대요. 어느 정도 주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요, 충분하게 주지도 않고 재정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1년에 몇백씩 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이상도 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 근데 싱가포르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게 싱가포르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는 거야. 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정말 최소한으로 주는 거예요 저게. 장애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년 가장들은 이제 너네는 재정 지원 딱 소년 가장으로서만 받는 거고 나중엔 자립해서 니네가 알아서 직장 잡고 일 열심히 해.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없어.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럼 복지를 뭐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걸 복지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는 저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양반들은 도대체 복지를 뭐로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싱가포르라는 위대한 청렴한 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지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기겠다.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국가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싱가포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한테 통합됐다가 또 팽당했고, 과거에는 반공주의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길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고, 나라는 쪼만하고 인구는 적고, 군사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돈을 아무리 써도 머릿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힘든 나라야. 그럼 우린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우리는 국방력도 낮고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살아남으려면은 돈이 많아야 하고 국가가 탄탄해야 되고 수많은 서방 진영 국가들과 다른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국으로서 있어야 되고, 싱가포르가 중립국이에요. 국가가 함부로 국민들한테 무슨 그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이런 정책도 함부로 하면 된다 나라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존하기, 화교들이 생존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유지되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시민권을 못 얻게 될 예정이었던 화교들, 싱가포르 화교들, 이 양반들은 당시에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화교들한테는 절대로 저 시민권 주면 안 된다. 쟤네들 시민권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들 선택지는 저 세 개밖에 없었어요. 화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느냐, 장제스가 도망갔다는 저 대만 섬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민권도 제대로 못 받는 말레이시아로 가느냐, 아니면 시민권도 제대로 못 받지만 서러워도 계속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살아가느냐. 이런 입장에서 싱가포르라는 화교들의 국가가 그 형성된 거기 때문에 국가 운영, 국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기성세대들한테는. 이런 게 오케이가 되다 보니까 리콴유 그리고 이대세습 리센융까지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리센융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쟤네들은 비민주적이야, 말은 그렇지. 얼마나 쉬워요. 그 말은 얼마나 쉬워. 근데 왜 저 비민주가 그 성립된 게 국민들 사이에서 오프콜스가 됐냐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싱가포르 선거제도가요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선관위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최근에 뭐 시끄럽긴 한데요, 정부랑 상관없이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죠? 싱가포르는 총리실 직속기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관위가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 선관위가 금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는 정말 그 공무원들의 청렴도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싱가포르의 선관위는 사실상 리콴유와 리센융의 인민행동당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야당 정치인이 이제 선거에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양반이 후보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후보자 등록하고 딱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만 선거 유세를 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여당은 이미 집권하고 있고 집권하면서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홍보는 안 하겠지만 우리 잘하고 있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선전을 하겠죠, 여당이. 근데 야당 후보는 국민들한테 최대 열흘 밖에 선거 유세를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선거 유세하는 거 언론법, 신문출판법, 대중공연법, 사회법들로 전부 다 규제받습니다. 야당은 이미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리센융이. 여기는 얼굴을 본 적도 없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홍보를 해야 돼.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당도 그거 규제 똑같이 받잖아. 너네도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 언론사랑 방송국도 지금 법인 두 개가 이중 독점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부가 다 관여하고 있다고. 그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의혹이 많은데요.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스캔들이 없었어. 근데 당선될 것 같아. 그럼 정치 스캔들을 만들어내서라도, 트집을 잡아서라도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구속할 명분조차 없다? 그럼 세무조사로 조져요. 와, 세무조사에 여러분들 진짜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무조사 받으면 일반 서민도 털리고요. 털면 무조건 요거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 무조건.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 세금은. 2005년 이때 리센용이 총리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죠. 야당의 치순주안이라는 싱가포르 민주당의 사무총장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 리칸유가 아직 죽었을 땐 아니잖아, 2005년이면. 리칸유랑 고촉통이 이 양반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리칸유 21억, 고촉통 14억을 배상받게 됩니다. 근데 못 갚아요, 이 양반이. 21억 14억이면 얼마야? 35억이잖아. 35억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법상 파산 상태에서는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싱가포르의 야당은요, 사실상 조직력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제약도 많고요. 선거운동할 때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하겠어. 이미 몇십 년 동안 리칸유랑 고촉통이랑 리센용이랑 다 해먹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은 지금. 이거는 좀 노잼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대박이더라, 진짜. 싱가포르는요, 집단 선거구 제도가 있어요. 이거 일본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큰 선거구가 있어요. 저기서 5명이 당선되는 거야. 정당별로 5명씩 내보내겠죠. 자, 5명씩 내보냈어. 근데 이렇게 ABC 정당이 이제 아까 집단 선거구에 5명 후보가 당선되는 곳에 갔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해요. 자,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C정당이 다 당선됩니다. 얘가 1%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C정당 후보 다 합했을 때 36%잖아요. 얘네보다 높잖아. 그럼 이 5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모든 선거구가 그런 건 아닌데 싱가포르에서 몇몇 선거구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5명의 후보 중에는 싱가포르의 평등한 인종법상, 제도상 무조건 소수인종 후보자가 있어야 돼요. 평등한 국가 싱가포르를 위해 반드시 5명 중 1명은 소수인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소수인종이면 지금 말레이인, 인도인,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소수인종 후보자 정치인들이 인민행동당에만 들어갑니다. 리칸유가 만든. 지금 싱가포르에서 뻔히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리칸유나 리센융의 저 인민행동당이랑 잘 벌어먹고 살아야지. 되지도 않을 야당하고 붙어가지고 되겠어요? 돈도 안 되고 무슨 정치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데 뭐하러 야당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민행동당이 아닌 야당들은 소수인종 후보자를 못 구해서 그냥 자동으로 인민행동당이 당선되는 선거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복지가 뭐냐면은 공공임대 아파트예요. 공공임대 주택이야.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야당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은 지금 1959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인민행동당이라고 했습니다. 저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주체도 인민행동당의 총리예요. 그죠? 근데 선거 때 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잖아요. 그럼 미룹니다.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은 빨리 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라도 인민행동당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선거가 끝나서 인민행동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바로 진행됩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의 껍데기만 보고 특정 국가를 판단하는 건 아주 부질없는 짓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댓글에서 이런 얘기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싱가포르는 잘 살고 청렴하고 누가 몰라 그거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그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좀 그 분석을 하고 봐야 되잖아요.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여기서 인지할 필요가 있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국가도 내부를 뜯어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기성세대 5, 60대 이상 세대는요 정말 리콴유 좋아한대요. 근데 젊은 20, 30대들은 지금 리콴유나 저 인민행동당, 리센용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글쎄요, 이 싱가포르란 국가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감다요가 명확하게 이 국가는 이런 국가다, 좋은 국가다, 나쁜 국가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다요가 다 얘기했죠. 경제 개쩐다, 건물 개쩐다, 진심으로 배가 세상에 건물 위에 올려져 있고 막 개쩔어요. 막 세상에 막 이게 막 시상에 뭐 이래요. 어유 세상에 저런 건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엄청난 국가요. 다 알겠다 이 말이야. 비민주적인 것도 있고, 선거제도 개판이고, 리콴유 리센용 2대 세습 중이고, 복지제도 제대로 없고요.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간청단분들은 이 싱가포르란 국가를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댓글로 한번 좀 써줘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딥하게 거의 뭐 무슨 철학책 칼럼 쓰듯이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재미있게 좀 쓰세요. 에케피.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